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휘뚜루마뚜루 쏟아져 나오고 있는 증권가 리포트들,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할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입니다. 이번 주는 음식료 유통 스몰캡 업종 리포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마트 그리고 CJ제일제당, 하이트 진로까지 종목 리포트 들여다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음식료 유통 스몰캡 리포트를 시작으로 화요일 이마트, 수요일 CJ제일제당, 목요일 하이트 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음식료 유통 섹터를 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외부 활동이 이제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부 활동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이어서 고리에 고리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수요 회복, 방문객 증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결론을 내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와 경기 회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들 앞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죠. 21년도 꼭 챙겨 보아야 할 기업 4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가 될 것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커머스 시장 쪽으로, 그리고 카카오는 이제 앞으로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도 있고요. 이마트와 CJ제일제당이 음식료 유통업에 딱 들어맞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빅사이클 효과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곡물 가격 강세, 돼지 사육 두수 증가, 그리고 음료, 주류, 식자재 유통 쪽에서도 수요 회복은 꾸준하게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CJ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을 들고 있는 리포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강조해 주고 있던 그런 부분은 이제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펜트업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뻥 하고 올라가는 그런 수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내구재, 해외 브랜드 명품 중심의 판매는 급속도로 증가를 했다. 승용차는 시장 규모, 판매에 있어서 전년 대비 플러스 17%, 가전은 19%, 백화점 명품 해외 브랜드들은 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렇게 반증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2월 말 여의도에 오픈한 더 현대백화점에 대한 부분들이 단편적인 예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부 활동 급감에 의해서 위축됐던 부분들이 있죠. 준내구재 수요죠. 의복, 신발, 가방, 운동용품, 오락용품 이런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피해가 컸던 업종과 업태를 중심으로 회복도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단, 피해가 컸는데 회복도 클 것이다 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뭔가 기업을 매수하고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했을 때 이 기업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덜컥 하셨다가 더 싼 가격대로 진입하는 구간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년도 상반기부터는 숫자로 확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먼 미래에 있는 미래 가치를 앞당겨 와서 지금 덜컥 싸다, 회복될 거야, 경기가 살아날 거야 라는 단순한 논리에 그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더딘 실적 회복으로 인해서 주가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기대감만으로 1년을 버텨오기에는 이제는 피로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섹터를 보실 때에는 상반기에는 1분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반기에는 숫자상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그러한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살펴본 기업입니다. 이마트 3월 5일자 발간 리포트입니다. 이마트 이제 구조적 안정기에 들어온다, 돌입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미 차트는 오랜 하락과 오랜 횡보와 이제 상승을 조금 보여준 모습입니다. 1분기 총 매출액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매출액 13% 이상 올라간 5조 9천억 원을 넘겨서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2% 이상 상승한 979억 원입니다. 이렇게 1분기부터 매출이 턴어라운드 되고 상승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마트나 신세계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미 턴어라운드, 주가적으로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아니더라도 상반기에는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들부터 매수하시는 게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신세계나 이마트와 또는 하이트진로와 현대백화점 차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보아야 하는가를 순서를 따지고 본다라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더 현대에 거의 다 쏟아부었다라는 재무구조를 조금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늦게 이익이 발생될 수 있고 그간에 이어져 오던 영업이익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단기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고 하이트진로와 현대백화점을 한번 비교해드렸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마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마트가 왜 21년도에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되면 외부 활동이 재개되고 오프라인 섹터, 오프라인 매출도 다시 늘어날 겁니다. 라는 그러한 명제 속에서 펜트업 수요, 가전 가구에 대한 고가 제품들도 유통채널 이마트에서 많이들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SSG.com에 대한 적자폭 감소, 이제 흑자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SSG.com이 쿠팡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쓱 배송, 새벽 배송, 온라인 식품 배송 관련된 고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회사 조선호텔 오픈 일정이 가시화돼서 지금까지는 꾸역꾸역 비용을 내면서 기다려왔는데 이제 외부 활동이 재개되면 비용 부담이 일부 줄어들 거다, 수익도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신세계 푸드, 그리고 이마트 24, SSG.com에서 고른 수익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마트 화요일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살펴봤던 부분은 이제 CJ 제일제당입니다. 한 가지를 제가 놓쳤네요.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이제 또 살펴볼 수 있느냐, SSG.com 뿐만 아니라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스타벅스 코리아, 그리고 조선호텔, 스타필드 등에서 매출 포인트들이 다양하다. 그런데 외부 활동의 증가에 따라서 그 매출 포인트가 이제는 쑥쑥 성장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CJ 제일제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CJ 제일제당을 봤는데요. 2월 9일자 리포트였습니다. 삼성증권의 월드 베스트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비비고라는 브랜드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마트에서 냉동식품 관련된 브랜드이지만 이제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하면 글로벌 대형 브랜드로 발돋움했다라고 모두 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월마트까지 진출을 했고요.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도 성황리에 판매 중인 브랜드입니다. 비비고 중에 냉동 만두는 단일 품목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그런 품목이 되었고요. 이 1조 원 중에 65%가 무려 65%가 해외 매출 비중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냉동만두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 잘 만들고 있죠. 그리고 하지만 미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는 해외 매출이 65%까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 맞는 현지화 전략으로 뭔가 속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하는 모습들이 먹혀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CJ제일제당을 기대하고 1분기부터 CJ제일제당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CJ제일제당은 식품과 바이오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CJ 대한통운이 있지만 이제 식품과 바이오, 언택트 쪽에서는 식품으로 영차 회사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 컨택트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바이오 분야가 영차 이 CJ제일제당을 이끌어갈 수 있어서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식품은 간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스완스라는 미국의 유통 채널을 18년도, 19년도 인수를 완료를 해서 월마트 최대 유통 채널이죠. 월마트에 입점을 시켰고 중소형 마켓까지도 이비고가 없는 마트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통 채널에 입점에 성공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은 징동닷컴 그리고 이베이 재팬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텐샵, 큐텐몰에서도 식품 부문 1위를 기록했던 전력이 있고요. 이제 바이오 부분이 왜 올해부터 기대가 되는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돼지들이 죽어나갔었습니다. 하지만 19년도 기준으로 95%까지 다시 돼지 사육 두수가 올라왔는데 돼지가 많아지면 사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국제 곡물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료로 다 충당하기보다는 사료 첨가제를 넣어서 그 돼지 사료값을 좀 떨어뜨려 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의 고리가 연결될 거고요. 돼지 사육 두수가 떨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는 이 생돈 가격, 돼지고기 가격이 높아져서 물가가 불안했던 시기가 이 ASF, 돼지열병을 직격탄으로 맞았을 때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돼지 사육을 장려하고 돼지 사육 두수를 늘리는 정책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95%까지. 이제는 곡물 가격이 높아져서 사료를 어떻게 먹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이 CJ제일제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이 빅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CJ제일제당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바이오의 한 축은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이 될 텐데요. 이 조미료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를 담당하고 있는 1위 기업이 CJ제일제당입니다. 그리고 조미료의 대부분 세계 시장에서 70%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 소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글로벌 핵산 시장 점유율 8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21년도 이마트와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가실지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을 잘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음식료 유통 섹터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이제 어제 목요일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트 진로 하면 이제 불금에 많이들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진로 이즈백, 진로, 그리고 테라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는 연일 4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우리의 피부로 와닿고는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외식 생활을 그리고 밖에서 주류나 음료를 소비할지는 아직 깜깜할 수 있으나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보급이 가시화됐고 우리가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된다면 라는 제목을 뽑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완연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그리고 2차 접종을 하면 그 효과가 굉장하다.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주류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도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아니더라도 상반기에는 숫자상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이트 진로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5% 이상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으로 봤을 때에는 소주 기준으로 7%, 맥주 기준으로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가 하반기에 얼마만큼 경기 회복과 외부 활동 증가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국 백신 효과가 얼마만큼 붐을 이루었느냐를 보았을 때 이 추정치는 조금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고요. 이 리포트를 소개해드릴 땐 솔직한 리포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덜컥 대응하기보다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이트 진로를 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이트 진로는 상반기에는 뭔가 숫자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음식료 유통 섹터를 보실지 아니면 호텔 여행 카지노 섹터를 보실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확인이 두 섹터당 종목별로 되는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트 진로와 현대백화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하이트 진로의 차트입니다. 차트상 저점 구간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이 저점 구간에 닿는 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포인트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일부 조금 떠 있습니다. 이 공백이 있다라고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 박스권 트레이딩이 친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위로 아래로 터치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까지 왔다는 거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재차 이 하단 구간을 맞을 수 있는 때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박스권 전략, 그리고 상반기에 숫자상 뭔가 새로워지는 기업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통과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연 매출을 봤을 때는 장기적 부유, 이 추세의 하단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마트나 신세계처럼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횡보를 했고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단 구간이 추세로 잡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시기보다는 이 하단을 혹시 깨고 내려가진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너무 먼 미래의 가치를 당겨왔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한 그러한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도 전일 마찬가지로 조금 조정이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보셨듯이 꼭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업을 선정할 때에 너무 먼 미래의 가치를 당겨와서 싸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